안녕하세요. 8월 30일 아침 방송 시작합니다. 네, 이제 8월 30일입니다. 내일이 8월의 마지막 날이고, 자, 오늘이 30일 금요일인데, 월요일이 노동절이라 쉬어요. 레이버데이라. 그리고 저는 화요일날 수업이었고, 아이들도 화요일날 뭐 그냥 학교를 쉬어요. 티처 서비스 데이 뭐 이런 거라서. 그래서 아이들은 오늘부터 또 그러니까 토일 월 화 4일 노는 거예요. 수요일로 학교 와요. 미국 학교 항상 이 9월 초반에 이렇게 많이 쉬어요. 그러니까 봄학기는 마틴 루터 킹 데이 와가지고 또 이렇게 쉬고, 가을 학기는 레이버 데이 때문에 또 쉬고. 초반에 좀 많이 쉬어요. 많이는 아니지만 심심치 않게 쉬네요. 참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힘들죠. 애들 어리고 그러면 이제 하루 휴가 내야 되고 베이비시터를 이렇게 두는 것도 되게 비싸거든요. 베이비시터가 시간당 뭐 엄청 비싸요. 한 20-30불 할까? 시간당? 10시간 하면 300불이야 하루 종일. 아이쿠야. 근데 하루에 300불 벌어오는 사람 많지 않죠? 자, 이제 여기도 이제 지나가야 되는데, 다행히 경찰이 없어요. 네. 참 저런 비양심적이고 얍삽한 인간들이 있어요. 그 스탑 사인을 안 지키고 그냥 썩 가고. 참. 그리고 일부러 안 지키는 것도 있죠. 쟤는 빨리 도망간 걸로 봐서 쟤는 그거예요. 걸렸어. 뭘 하길래 경찰한테 걸렸어? 아니, 이 길에서 어떻게 경찰한테 걸릴 일이 있을까요? 참 신기하네요. 신기하네요. 여기 뭐 신호등 건너자마자 뭐 얼마나 빨리 갔길래 경찰한테 잡혔어? 저 스탑 사인 안 지켜서 잡힌 걸 거예요, 아마. 경찰이 저 사거리에 있다가 수신호 무시하고, 그래서 경찰이 없었어요. 저 잡니라고. 여기 뭐 한 번 잡히면 큰일 나요. 여기 보면 보험료가 엄청 오르고, 그 다음에 3년 동안 그게 지속돼요. 오른 게. 그랬지. 벌금은 뭐 한국 돈으로 한 20만원. 장난 아닌 거죠. 저도 작년 메모리얼 데이에 잡혀가지고 이제 1년 지났네요. 3년 있어야 돼요, 거의. 근데 저는 이제 그 드라이빙 스쿨을 가고 뭐 이렇게 온라인으로 막 교육을 받고 그래서 벌점은 안 먹었어요. 돈은 나갔지만. 다행이죠. 그래서 3년 동안 그래도 조심해야 돼요. 아니면 3년 이상 조심해야지. 한 5년 정도 조심해야지. 이제 다음에 또 걸리면 또 초범으로 인식돼서 그 벌점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원래 되게 운전 조심해서 해요. 원래 운전 조심해서 해요. 1999년 면허증 딴 이후로 미국에서 제 잘못으로 사고 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실수하거나. 딱지는 이제 3번 꼈죠. 주마다. 주에 갈 때마다. 근데 제 잘못으로 사고 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거의 안전운전 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뭐 방심할 건 아니지만 뭐
사실이 그렇다고. 방심할 건 아니죠. 딱지는 뭐 언제라도 뛸 수 있고 사고는 언제라도 나요. 뭐 30년 무사고라고 사고 나지 않으라는 법 없고, 제가 사고 난 것도 딴 사람이 다 들여받아서 막 사고 나고 그랬는데 그것도 사고는 사고죠. 하지만 제 잘못은 없다. 얌전하게 한다 저는. 근데 차들이 안 좋으면 또 얌전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금요일이라서 이제 수업이 별로 없고, 아침에 오전 10시 10분부터 12시까지 수업이 하나 있네요. 실험 수업인데, 원래는 다른 실험실 가서 실습하려고 그랬는데 그 소프트웨어가 안 깔려 있다고. 소프트웨어가 원래 프로그램에 깔려 있었는데 학교에서 매 학기마다 그걸 지운다네요. 1년마다인지 매 학기마다인지. 참.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할 때 동안 기다려야 되고, 오늘 그냥 짧게 수업해야죠. 자, 경제는 또 계속 횡보입니다.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했는데 잘 나왔지만 이제 기대치에 못 미쳤다 해가지고 이제 막 떨어지고, 실적 발표 날 한 6% 떨어지고, 어저께도 6% 떨어지고, 한 토탈 한 10% 떨어진 거예요. 근데 엔비디아는 워낙 많이 올랐어서 좀 떨어져도 돼요. 거품이 좀 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 또 기사 보니까 62,000인가 거기에다 이게 걸어놔가지고 사람들이 그 판매업자들이나 그래서 그거 이상 올라가면 자꾸 팔아서 그 저항선에 막혔다 그러네요. 자, 아무리 깜깜해도 그 다음날 아침은 옵니다. 어떤 시클리컬한 그 사이클 이벤트가 있는 물품들은 그 사이클이 약간 늦어지고 빨라지고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돌아와요. 네. 근데 더 속을 썩일수록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그죠? 네.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원래 그래요. 이게 더 뭔가 쉽게 되면 이제 어떤 이익의 폭이 작고, 뭔가 어렵게 되면은 이익의 폭이 큰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비트코인은 꽤 속썩이는 편이에요. 사람들이 4월 달만 해도 엄청 낙관적이었거든요. 온갖 호재 다급했는데 지금 그 호재를 들먹이면서 코인에 이렇게 한마디로 군부를 떼는 미디어는 거의 없어요. 왜냐? 욕먹으니까. 그래서 지금 다 악재로 작용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있을수록 좋아요. 진짜 꾼들은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저도 비트코인 가격을 매일 보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러다가 무섭게 이제 막 가는 날이 있다고. 그냥 무섭게 가다가도 그래도 거기서도 막 떨어져요. 거기서도 등락폭 30%예요. 30%. 1,000만원 넣었으면은 700만원 되는 건 다반사라는 소리예요. 30% 떨어졌다는 거. 그 정도를 참고 가야지, 못하면은 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이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 참을성이 없고, 아니면 빚내서 했으면 쫄딱 망하는 거고.
그걸 이제 참고 견디는 사람이 이제 단 열매를 먹는 거죠. 저희 집 살 때만 해도 그래요. 저희 집 살 때 작년 1월 달에 샀거든요. 올해 1월이면 올해 1월. 네, 올해 1월 달에 샀는데 그때가 이자가 최고치였어요. 그래서 집을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자가 뭐 6%니까 7%니까 어떻게 사. 게다가 투자할 집은 저희도 몰랐어요. 그때 살 때만. 투자할 집은요 25%를 넣어야 돼요. 20% 넣어야 되는데 그 뭐 안전치 해가지고 25% 이상을, 그 집이 1억이다 그러면 2,500만 원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은 원래 5%만 넣어도 돼요. 5%만 넣어도 집을 살 수 있어요. 그 대신 이제 이자가 막 세고 보험료까지 내야 돼요. 그렇게 사면. 근데 25%를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25%그 세죠. 게다가 APR도 6.99% 거의 7%니까 얼마나 세요. 그래서 뭐 집을 제일 나쁜 시기인 거죠. 근데요, 그때 안 사면 못 사는 거예요. 그렇게 나쁘니까 기회가 오는 거고, 그렇게 나쁜 조건에서 산 거예요. 지금 몇만 불 올랐어요. 벌써 몇 천만 원 오르고 지금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 시기에 샀기 때문에 세입자를 잘 또 구해가지고 잘 또 돌아가고 있어요. 내년 10월까지예요. 그 집이. 내년 그 계약이. 그때까지 잘 돌아가는 거예요. 내년 10월 되면 이제 한번 그 리파이낸스를 해야죠. 이자가 이제 다시 낮추고 다시 리파이낸스 해야죠. 안 할 이유가 없죠. 많이는 안 내릴 건데 그래도 몇 프로 내릴 거예요, 이자가. 그러면 이제 저 투자 이자 하시는 분 전문가 있어서 그분한테 타진해가지고 그게 맞냐 틀리냐. 그리고 투자집은 저 빨리 갚을 필요가 없어요. 저건 시간 끌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30년 모기지 샀는데 30년 줄이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잘 사놨죠. 네. 잘 사놨죠. 참 뭐에 홀린 것처럼 그때 후다닥닥 했는데 잘 사놨어요. 돈도 없고 그랬지만 그래도 이제 그게 큰 이제 노후 대책 할 거예요. 경제가 계속 지지부진할 거예요. 제가 보니까 계속 지지부진할 거예요. 사실 9월달이 이제 약속의 9월달이거든요. 원래 모든 게 다 8월까지, 사실 9월까지도 좀 모든 게 다 지지부진해요. 주식시장도 지지부진하고 10, 11, 12부터 이제 오르는 거예요. 5월달부터 10월달까지는 원래 주식시장이 안 좋아요.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그 뒤에 오르고 12월까지 오르고 그 힘으로 또 이렇게 또 버텨나가다가 이제 또 내년 5월 되면 또 스리슬쩍 뭉개지고 다 그러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물가는 뭐 계속 이런 거죠. 더 이상 오르지는 않지만 물가는 계속 이런 게 이렇게 고물가가 고정인 거예요. 이제 기름값은 지금 또 되게 싸요. 기름값은 사는데 저는 기름 넣은 지가 얼마 됐다고 벌써 3분의 1이 없어졌네. 기름이. 이 차가요 뭐가 고장나고 효율이 안 좋아서 기름을 엄청 먹어요. 원래도 기름 많이 먹는 차인데 센서 같은 게 다 고장나고 그래서 기름 엄청 많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뭐
그래봤자 기름값 싸고 보험료가 또 비싸고 뭐 다 그러기 때문에 뭐 기름값 좀 내고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희 하도 이제 뭐 오래된 차를 타고 그래서 차에 돈이 안 나가서 그런 걸 감이 없었던 거예요. 차를 사고 나니까 그런 뭐 다달이 내는 할부나 뭐 보험료 이런 것들 따져보면 이런 차 타는 거 그냥 돈 버는 거예요. 다달이. 그러니까 뭐 생각에는 탈 수 있는 만큼 제가 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상하게 그 전에 막 쏘금쏘금 하더니 테슬라 3 사고 나니까 모델 3 사고 나니까 이 차가 정신 차렸어요. 그래서 크게 뭐 말썽 안 부리고 그냥 동네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아주 협조적이네요. 여기가 또 겨울이 크게 춥지 않아 가지고 이제 뭐 겨울에 차 시동이 안 걸린다든가 그런 또 그런 게 좀 적어요. 다행이죠. 저는 미국에서 가장 큰 자산 중에 한 자산이 집. 그 다음에 이제 생필품인 동시에 이제 타고 다니고 돈 벌어야 되고 그러니까 차. 얘네 둘이 이제 가장 문제예요. 어저께도 보니까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이제 이런 똥차 이건 이제 너무 똥차지만 똥차 하나씩 남겨놨다가 그걸 고딩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고등학생들이 가뜩이나 보험료 넣고 아니 미국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40% 아니 30%? 30% 정도가 10대가 일으키는 사고래요. 그러니 10대 보험료가 안 비싸냐고. 30% 정도가 3건 중에 1건이 10대가 일으키는 사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대 보험료가 비싸죠. 보험료가 한 달에 한 2-30만 원씩 돼요. 보험료가 한 달에 그 고등학생 있으면은 그러니까 뭐 엄청나죠. 2-30만 원씩 돼 보험료가 한 달에. 그걸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서 그걸 그 돈을 쌓아가면서 차를 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걔가 또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비싸다고 버스 타고 다닐 수 그런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미국이. 자, 잘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좋은 하루 되시고 저는 또 다음 방송이 한참 없겠네요. 한참 놀아서 다음 주 수요일 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